안녕하세요. 절대성 스쿨 연구위원 이화영입니다. 오늘은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올해로 7살, 5살,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이 가고 이 아이들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정말 짧은 생을 마감하고 간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온 국민이 함께 분노하고 또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죠. 모든 아이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또 사랑만 받기에도 부족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이 듭니다. 모든 태아는 사랑받기에 마땅한 존재이고 또 사랑만 받기에도 부족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낙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 낙태죄 조항이 있었는데요. 2019년 4월부터 이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없고 또 반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는 2020년 12월 31일, 벌써 작년이죠. 그때까지 이 낙태죄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었어야 했는데요. 벌써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새로운 개정안에는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낙태죄가 폐지돼서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낙태를 허용한다라는 어떤 명백한 법적 근거도 없는 법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이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나 또 의료계에서는 정말 적지 않은 혼란을 예상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낙태죄 개정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편에서는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성들이 혼자서 병원에 찾아가는 일이 매우 불편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집에서도 혼자서 손쉽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낙태 약물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의 핵심은 바로 여성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즉,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아라는 존재를 인간이 아닌 덜 발달된 무엇 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 등으로 규정하는 일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또 부적절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처럼 여성과 태아의 권리가 충돌한다는 대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누구의 권리가 우선시 되느냐는 갈등 속에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여성의 안전과 안녕은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낙태를 고려했거나 경험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낙태로 인해 신체적인 부작용이나 문제를 경험하는 일 또한 빈번했고 그보다 2배 이상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때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일시적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낙태죄가 생긴 이유는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은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아를 원치 않는 아이, 모체의 권리나 건강을 해치는 존재로 규정하고 한 남성과 여성의 성적 행동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태어난 태아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낙태라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여성에게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가져온 것은 태아가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예상되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고려하지 못한 남성과 여성의 성적 행동이 그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탓하고자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인생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예방하고 또 우리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환경과 상황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정말 안정적일 때 내가 의도한 임신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부모 아래에서 태어날지를 결정하지 못했고 또 태어나서도 굉장히 독립된 인간인 줄 알았지만 언제 죽을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의지와 의도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데요. 생명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오히려 그 생명이 품고 있는 가능성을 가장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까요?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책임이란 흔히 의무, 즉 외부로부터 부과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은 그 참된 의미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인 것이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에 표현되거나 혹은 표현되지 않은 요구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거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이죠. 낙태죄 개정안을 논의할 때 있어서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대립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남성과 여성이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